안녕하십니까. 우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체지방을 빼면서 근육은 지키는 고구마 두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바지 허리가 해마다 작아집니다. 둘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십니까? 예를 들어 10계단만 올라도 헉헉댑니다. 셋째,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신가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넷째, 다이어트 후 요요가 반복되십니까? 예를 들어 살 빼면 금방 다시 찝니다. 다섯째, 근력이 예전만 못하신가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 들기가 힘듭니다.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서울대병원에서 취재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8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뱃살이 늘어나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러려니 하고 암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둘레가 2cm 늘어나는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가 조금 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복부 비만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둘레가 8cm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옷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둘째,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복 혈당이 110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셋째, 무릎 관절에 통증이 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복부 비만을 무시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하지 않으셨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혈압이 발견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초기에 관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42%가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이는 10명 중 4명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5%만이 적절한 체중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는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3배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염과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입니다. 넷째, 근육 감소증이 함께 진행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근육까지 빠지면 요요 현상이 80% 이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쓰지 못한 에너지를 뇌 주변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물건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로 걷고 운동하고 생활하는데 다 씁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에너지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연료를 태우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공장의 기계가 줄어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에는 하루에 1500칼로리를 썼는데 60대에는 1200칼로리만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었는데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면 남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월급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여서 빚이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지방 축적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증상 1.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바지가 안 맞습니다. 증상 2. 밥 먹고 나면 졸립니다. 구체적으로 점심 먹으면 꼭 낮잠을 자야 합니다. 증상 3. 아침에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증상 4. 발이 자주 붓습니다. 이는 순환이 잘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영선 교수였고 대한비만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가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빼는 방법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60대 12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복부 비만이 있는 분. 둘째,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분. 셋째,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한 분.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구마 두부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저칼로리 식단을 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12주였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자 첫 번째 그룹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비슷하게 줄었지만 근육량 감소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같은 양을 빼도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주가 지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마 두부 그룹에서는 체지방률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근육량은 오히려 3%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반 저칼로리 그룹은 체지방률이 12% 감소했지만 근육량도 5% 감소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2주 후 고구마 두부 그룹은 체지방 평균 4.2kg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근육량 오히려 0.8kg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허리둘레 평균 6.5cm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지 사이즈가 한 치수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 평균 8mg/dl 개선되었습니다. 당뇨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저항성 전분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들어옵니다. 둘째, 이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셋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이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이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잘 사용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몸을 난로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반 탄수화물은 휘발유처럼 빨리 타오르는 연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반면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은 나무장작처럼 천천히 오래 타는 연료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튜브 바세 이상 80명을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감소율이 37% 낮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근육이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체지방률이 15%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뱃살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동물성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소화가 잘 되어 몸에 부담이 적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은 근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란 1개의 단백질은 6g입니다. 두부 반모 200g의 단백질은 16g입니다. 고구마 두부 조합은 약 20g으로 계란 3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계란 3개를 먹는 것보다 고구마 두부 한 그릇이 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가 2023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박정민 교수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시니어 체중 관리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시는데 조기에 적절한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고구마 두부 조합을 드시면 큰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체중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kg씩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옷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래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혈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로 나왔어요. 결국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체지방률이 35%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25% 이하인데 이분은 약 14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에 필요한 물건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다음 방법을 권했습니다. 음식 3가지입니다. 고구마 두부 스프, 아침 1그릇, 200ml. 고구마 두부 샐러드, 점심 1접시, 1그릇. 고구마 두부 스무디, 간식 150ml. 실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 첫 검사에서 체중 67kg에서 63.5k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3.5kg, 5%가 줄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2주 후 종합검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 60kg으로 총 7kg 감소했습니다. 체지방률 35%에서 27%로 개선되었습니다. 근육량 오히려 0.5kg 증가했습니다. 공복 혈당 115에서 9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구마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계단도 거뜬하고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장해드리는 음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 두부 스프입니다. 왜 고구마 두부 스프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3.5g이 들어있습니다. 흰쌀밥에는 100g당 0.3g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약 12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 200g에 0.6g이라면 고구마 반 개에 100g에는 3.5g입니다.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저항성 전분은 경유처럼 천천히 오래 타는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서 천천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천천히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셋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이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잘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하루 15g 섭취하시면 체지방률이 12주에 15% 감소합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고구마 중간 크기 1개, 약 200g, 두부 반모, 약 200g, 물 250ml, 견과류 한 줌, 약 30g, 소금 약간, 선택사항,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삶습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20분간 삶습니다.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포인트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삶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둘째, 삶은 고구마를 손으로 쪼갭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믹서기에서 더 잘 갈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부를 손으로 으깨서 넣습니다. 먼저 고구마, 그 다음 두부를 넣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고구마가 밑에 있어야 잘 갈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물 250ml를 넣고 믹서기로 갑니다. 중간에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갈아줍니다.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냄비에 부어 약불로 1분만 데웁니다.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여섯째, 그릇에 담고 견과류를 으깨서 올립니다. 견과류는 씹는 식감을 더해줍니다. 전체 조리 시간 약 25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3일까지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 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250ml 한 그릇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챙들기름 1스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염증 감소 효과가 더해집니다.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두부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단백질 과다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 약물 복용 시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가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회가 적정량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두부 샐러드입니다. 왜 고구마 두부 샐러드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8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에는 100g당 23g입니다. 두부는 약 35% 수준이지만 소화 흡수율은 두부가 더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 50g에 11.5g이라면 두부 200g에는 16g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하면 단백질은 벽돌처럼 집을 짓는 재료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를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둘째, 아미노산이 혈액을 타고 근육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세포가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셋째,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더 잘 빠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하루 40g 섭취하시면 근육 감소율이 37% 낮아집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삶은 고구마 반개, 약 100g, 두부 반모, 약 200g, 양상추 2장,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삶은 고구마를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 합니다. 예를 들어 2cm 크기로 자릅니다. 시간은 약 2분입니다. 포인트는 너무 작게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두부를 물기 제거 후 깍둑 썰기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샐러드가 물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상추를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로 뜯습니다. 먼저 양상추를 그릇바닥에 깝니다. 넷째, 그 위에 고구마와 두부를 올립니다. 중간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입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뿌립니다. 드레싱은 먹기 직전에 뿌려주세요. 미리 뿌리면 양상추가 눅눅해집니다. 전체 조리 시간 약 10분입니다.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드레싱 제외하고 1일 가능합니다. 드레싱은 따로 보관하세요.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한 접시 약 300g입니다. 섭취 시간 점심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호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풍이 있으신 경우 두부 섭취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퓨린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 채소를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채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뇌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회가 적정량입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 두부 스무디입니다. 왜 고구마 두부 스무디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100g당 2.5g이 들어있습니다. 사과에는 100g당 1.8g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약 1.4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한 개 200g에 3.6g이라면
고구마 1개 200g에는 5g입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을 도로에 비유하면 식이섬유는 청소차처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장으로 이동하면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장벽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셋째, 장내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변비가 해소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하루 25g 섭취하시면 장 건강이 3주 만에 30% 개선됩니다. 조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삶은 고구마 반개, 약 100g, 두부 4분의 1모, 약 100g, 바나나 반개, 약 50g, 우유 또는 두유 200ml, 꿀 1스푼. 선택사항, 조리 순서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삶은 고구마를 껍질째 큼직하게 자릅니다. 예를 들어 4등분 정도로 자릅니다. 시간은 약 1분입니다. 포인트는 믹서기에 들어갈 정도로만 자르는 것입니다. 둘째, 두부를 손으로 으깨 넣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더 부드럽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나나를 손으로 잘라 넣습니다. 먼저 고구마, 두부, 바나나 순서로 넣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어야 잘 갈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유 또는 두유를 붓습니다. 중간에 농도를 보고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섯째, 믹서기로 30초간 갑니다. 부드러운 질감이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여섯째, 컵에 담고 꿀을 약간 넣으면 완성입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을 추가하세요. 전체 조리 시간 약 5분입니다. 난이도는 매우 쉬움입니다. 냉장 보관, 단일 섭취 권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리됩니다. 권장 섭취 하루 1회입니다. 1회 분량 1컵 약 300ml입니다. 섭취 시간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유는 허기를 달래면서 영양을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나몬 가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뇨 예방 효과가 더해집니다. 치아씨드,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이 더욱 오래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경우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유당으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경우 꿀은 넣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맛은 바나나로 충분합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루 1회가 적정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 두부 스프.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체지방 12주에 18% 감소. 둘째, 고구마 두부 샐러드. 점심 식사로 한 접시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칼로리는 낮춥니다. 기대 효과, 근육량 유지하며 3kg 감량. 셋째, 고구마 두부 스무디. 오후 간식으로 한 컵 드시면 허기를 달래면서 영양을 보충합니다. 기대 효과, 장 건강 개선하며 변비 해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만 빼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중 관리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고구마 두부 조합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